자, 먼저 조사야가 커지면 왜 적분설량이 커지냐? 그 말은 이 그림에다가 설명을 해보면 원래 조사야가 이렇게 이런데 이런 넓이인데 만약에 여기서 조사야가 이만큼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설량이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설량이 커지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표면 선량은 에너지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낮으면 방사선 빔이 똑같은 조사면을 이렇게 콜리메이터로 열어도 옆으로 넓게 선량이 옆으로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을 때 똑같은 조사면이면 에너지가 낮은 놈은 선량이 넓게 퍼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점점 증가할수록 선량이 점점 이렇게 반듯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낮아서 선량이 넓게 퍼진 놈이 적분 선량이 크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표면 선량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를 하죠.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에 의한 영향은 그 뭐 진단 엑스레이 빔에서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에너지가 높은 그 치료 빔에서는 에너지 자체보다는 이 콜리메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콜리메이터를 엑스레이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산란이 돼서 방사선이 들어오는데 그 영향력이 큽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환자 두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두께가 이런 사람이 있고 한 명의 두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조사야로 방사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AB로 놓으면 이것보다는 이쪽 면적이 당연히 더 넓죠. 그죠? 그래서 환자 두께가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환자 두께가 두꺼운 놈이 적분 선량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저에너지에서 선량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를 측방산란이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전자선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선은 기본적으로 투과력이 엑스레이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재성 종양의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 이 전자선의 심부선량 곡선 및 전자선의 에너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선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여러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일 에너지가 아니고 가속된 전자가 타겟을 맞고 제동 방사에 의해서 여러 에너지를 가진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게 엑스레이라고 했는데 이에 반해서 전자는 에너지가 단일한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도 선형가속기에서 가속이 되어서 환자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단일이 아니고 점점 여러 에너지를 갖는 그런 전자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그 가속관에서 전자가 가속이 되잖아요. 그죠? 가속이 되어서 그 나온 전자선 가속이 쭉 됐습니다. 쭉 되어서 이렇게 전자선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에너지 가속이 돼서 편향 전자석을 통해서 막 나온 그 전자의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단일 에너지죠. 그래서 그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해보면 당연히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만 딱 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자선이 어디에 가냐면 그 환자의 치료 부위는 넓기 때문에 산란박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산란박도 일종의 필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산란박을 통과한 이 전자는 다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살짝 넓어집니다. 넓은 범위의 전자를 가져요. 왜냐면 필터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빔들이 결국 어디에 가냐면 환자한테 가죠. 환자에 들어갔을 때 이 에너지가 더더욱 넓은 범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 범위는 더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속된 전자는 에너지가 단일인데 점점 필터를 투과하고 환자 몸속을 들어가면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그런 선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31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일단 그 선형 가속기에서 나온 그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큼이었다. 예를 들어 X 매부였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환자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측정된
그 전자의 에너지는 과연 몇 매부일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몸 안에 들어온 전자선의 에너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빈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최빈 에너지. 그러니까 이 최빈 에너지는 뭐냐면 가장 적당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가속된 전자는 이만큼의 단일 에너지였는데, 근데 이렇게 필터 통과하고 그냥 몸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넓어지잖아요. 그럴 때 평균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냐? 그거를 최빈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 범위가 넓은데, 그때 어디쯤의 에너지가 몸 안에서의 가장 적당한 에너지가 되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속돼서 나온 전자의 에너지와 여기에서의 에너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는 살짝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최빈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 그 기준은 물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관계가 나오냐, 그 전자선의 최빈 에너지는 강의 자료에 나옵니다. 자, 0.22 플러스 1.98에 RP 플러스 0.0025 RP의 제곱이더라. 이런 관계로 되더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RP만 알면 되는데, RP는 최대 비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비정. 이 RP는 최대 비정.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가 물체 속에 들어와서 최대로 이동한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비정이란 말은 그거죠. 전자가 에너지를 모두 잃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그때 그 최대 비정이 얼마냐, 그것만 알면 물 안에서, 그러니까 곧 이거는 환자 몸 안에서의 그 전자선의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그 최대 비정이 5cm인데 이 전자선의 최빈 에너지는 얼마냐. 그래서 이 5를 이 RP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해보면 대략적으로 10.1825 매부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한 10매부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전자는 이렇게 돼요. 사실 이 가속돼서 나온 것이나 아니 몸 안에 들어간 전자의 에너지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최대 비정이 5cm잖아요. 근데 그때 전자 에너지가 10매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돼요. 전자는, 치료에 사용되는 전자는 몸 안에서 1cm를 진행할 때마다 얼마의 에너지를 잃냐면 2매부씩을 잃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5cm니까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10매부가 되죠. 그러니까 대략 맞죠. 대략 비슷하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선의 PDD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깊이, 그 다음에 여기가 전자선의 PDD가 됩니다. 자, 전자선의 PDD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DD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이쪽이 전자선 선량이 100%가 되는 거죠. 엑스레이랑 마찬가지처럼 선량이 100%가 되는 부분. 얘도 빌드업이 살짝 있습니다. X선보다는 그 빌드업이 크진 않지만, X선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X선보다 크진 않지만 빌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00에 50% 되는 선량 지점, 여기 해당하는 깊이를 R50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직선 부분이 있죠. 직선 부분.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직선 부분이 있는데, 이 직선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여기 수평선, 이 수평선을 이은 이 부분, 이때 이 부분, 요거를 RP라고 놨습니다. 이 RP가 바로 최대 비정입니다. 최대 비정. 자, 그래서 먼저 최대 비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대 비정은, 자, 흡수 선량이 있죠. 흡수 선량 곡선이 있는데, 이 흡수 선량의 하강 직선부, 이 부분이 하강하는 부분이잖아요. 직선부와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꼬리에 선량이 살짝 있잖아요. 이거를 X선 오염에 의한 선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그 수평선을 이은 그 교차점에 해당하는 깊이, 그거를 최대 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최대 비정은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전자선의 에너지가 10매브였다. 그러면 이 전자선의 최대 비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에너지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선 에너지의 2분의 1이 바로 최대 비정이 돼요. 우리 아까 최빈 에너지 계산했죠? 맞죠? 그죠? 아까 최대 비정이 이렇게 계산하면 5cm잖아요. 5cm. 이거 나눈 게 센치 단위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5cm인데 최빈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R50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R50은 어떤 걸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전자선이 물체에 흡수됐을 때 그때 그 평균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건 그 평균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R50을 통해서 그 평균 에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에 흡수된 전자선의 평균 에너지는 2.33 곱하기 R50을 하면 이 전자선의 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선량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X선 오염에 의한 선량인데 X선 오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RP보다 더 뒤에 있는 선량이죠. 원래는 최대 비정이 여기까지면 이걸 다시 그리면 물체가 있고 전자가 들어왔는데 10매부짜리면 5cm까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5cm 지점인데 여기까지 선량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선량이 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X선 오염 때문에 그렇다. 이 선량이 있는 건데 원인은 뭐냐면 이 전자는 아시다시피 물체 원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그 제동방사선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제동방사선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동방사선은 좀 더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 제동방사선 때문에 X선 오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동방사선은 이 신체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콜리메이터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선 같은 경우는 전자선 콘이라 그래서 콜리메이터가 바로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전자선과 콜리메이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X선 오염 때문에 방사선이 더 최대 비정보다 더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입사하는 전자선의 에너지가 커질수록 X선 오염에 의한 선량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 얘보다 더 센 에너지는 아마 이런 선량을 보일 건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X선 오염이 더 커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전자선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빔을 쏘는데 그때 선량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체내에서 선량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부보다 하단부의 선량이 어때요? 더 넓죠.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빔에 살짝의 퍼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자는 그 콜리메이터 원래 콜리메이션을 한 부분보다 밑에 하단부로 가면 이렇게 선량이 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전자선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조성이 일정한 부분의 치료를 할 때는 유리한데 조성이 다른 부분을 치료할 때는 불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그냥 일반 티슈였다. 그러면 전자선을 쏘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선량 분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티슈인데 여기부터 바로 렁이 있다. 그러면 선량 분포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연부 조직이 있고 뭐 폐가 있고 그다음에 뼈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곱게 가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렇게 곱게 갔다가 여기선 갑자기 확 틀었다가 뭐 이런 불규칙한 선량 분포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이 불균질한 부분의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전자선은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 표면에서 입사를 했을 때 많이 꺾여요. 이렇게 해서 많이 꺾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곳에 선량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적당히 커야지만 이런 식으로 전방적으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세요. 그리고 선량을 측정해 보면 전자선은 에너지가 낮을수록 빌드업 깊이가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커질수록 빌드업 깊이가 깊어지는데, 그에 반해 전자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빌드업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전자선은 에너지가 커지면 피부의 PDD, 그러니까 피부의 선량이 증가를 합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피부의 선량이 증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A라고 놓고 요 놈을 B라고 놓으면 둘 중에 PDD가 큰 게 피부 쪽의 PDD, 이쪽이 피부잖아요. 왜냐면 깊이가 0이니까 피부의 PDD가 큰 게 B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이 바로 에너지가 높은 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에 국시에 나왔어요. 여기를 가려놓고 둘 중에 에너지가 더 큰 놈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유효 비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최대 비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효 비정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 비정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전자선은 기본적으로 표제에 있는 종양을 치료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표면에 있는 거. 그러면 자, 이때 그 전자선을 쏘면 전자선은 에너지가 커질수록 선량이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자선에 그 대신 투과는 안 하죠. 대신 선량이 깊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종양의 끝과 전자선의 끝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유효비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효비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자선도 신부선량 곡선이 있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PDD가 있는데, 여기가 100%면 이쪽은 뭐 90%고 이쪽은 뭐 80%고 그 다음에 뭐 70, 60, 50, 40 뭐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자는 선량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종양 끝의 선량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 여기다 맞출 거냐, 여기다 맞출 거냐, 여기다 맞출 거냐, 여기다 100에다 맞출 거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80% 깊이나 아니면 90% 깊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맞춥니다. 80이나 90, 80% 아니면 90%. 그러니까 빔을 조사를 했을 때 끝이 전자선의 선량의 100%가 여기에 맞는 게 아니고 80 아니면 90이 80이나 아니면 90으로 맞춰요. 그러면 예제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표면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cm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전자선으로 표재성 종양을 치료를 하는데, 암은 표면으로부터 4cm 깊이까지 있는데 이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 유효 비정이 80%가 되게 치료를 하려면 이때 쏴줘야 되는 전자선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에너지 결정이라는 게 에너지 결정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80%가 나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PDD 80% 깊이에서는 전자선의 에너지 나누기 3, 전자선의 에너지 나누기 3을 한 것이 이 값이 뭐냐면 그 종양의 깊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시면 80%로 한다 그랬죠. 그럼 80%일 때 공식이 이거예요. 그때 종양의 깊이는 4cm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선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3 곱하기 4 해서 12 매부가 됩니다. 그래서 12 매부짜리를 쏘면 여기 100%, 90%, 80% 라인에 해당하는 게 여기 딱 걸쳐요. 그럼 만약에 바꿔서 PDD 90%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 왜냐면 90%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90%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나누기
4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양의 깊이는 4cm예요. 그럼 이게 바로 4cm가 되는 건데 그때 그럼 전자선의 에너지는 얼마냐? 이때 계산하면 4, 4, 16이 되죠. 16매부를 쓰면 16매부짜리 쓰면 100%, 그 다음에 90% 라인이 여기 딱 걸치죠. 그 다음에 80%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는 이 유효비정의 개념을 쓴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80%일 때는 에너지 나누기 3, 그 다음에 90%일 때는 에너지 나누기 4를 해서 종양의 깊이를 알고 있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80%일 때는 에너지 나누기 3, 그 다음에 90%일 때는 에너지 나누기 4를 해서 전자선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